네, 안녕하세요. 오늘 매주 월요일 또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은 또 평소와 다르게 첫 번째 코너를 인사이트 토크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 전지 유지상 연구센터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자기술연구원의 유지상입니다. 오늘 주제가 약간 무겁네요. 위기의 K 배터리, 네, 길을 묻다. 사실 요즘 주식시장에서도 보면은 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뭔가 주도주 자리를 좀 내준 느낌이고 배터리 2차전지와 관련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의 시각들이 많은 것 네, 같은데 사실 그 전방 산업에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뭐 살 사람은 샀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가 2차전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좀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워낙 저가로 치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점차 세계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의 배터리 시장 상황 좀 많이 밀리고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뭐 이쪽 많은 업계 사람들을 좀 만나보면요. 네. 뭐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정체기에 좀 빠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보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누적 에너지로 따지면 보통 이제 뭐 기가와트아워라고 하거나 그런 누적 생산량으로 따지면 전체 업체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올해 일시적으로 뭐 좀 매출이 정체돼 보이거나 그런 것들은 실제 모든 전지 가격들이 가격이나 리튬 가격에 연동돼서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리튬 가격이라든가 니켈 가격들이 작년에 피크 칠 때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시장 전지 업체 매출도 별로 안 늘고 뭐 양극 업체, 소재 업체들도 매출이 별로 안 느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도 올해 토탈 누적 생산량 훨씬 늘어나고 있고요. 음, 그런 관점에서는 시장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업체에서 이제 인산철 전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세계 시장으로 좀 확산해 나가려는 경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시장 쪽에서 인산철 전지가 좀 널리 보급화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좋은 성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아직은 조금 더 NCM계보다는 많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크게 치고 나가기는 어렵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국내 업체들이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면은 LG 화학이나 옛날에 저도 다녔었는데요. 과거에 물론 국내 업체들이 2008년, 9년 정도부터 LFP 전지에 대해서 네. 연구를 해왔고 사실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그 개발했던 경험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산철 전지를 사업화하는 데는 굉장히 좀 빨리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들은 인산철 전지는 이제 그 원료인 인산철을 주로 중국 업체들한테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이제 국내 업체들이 가질 수 있을 거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국내 소재 업체들이 음, 빨리 양산을 해줘야지만 중국 업체들과 경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전체 전지 제조 비용 관점에서는 물론 양극재 하나만 놔두고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주력하는 하이니클계 양극재 대비 인산철 전지가 굉장히 쌉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 토탈 전지 제조를 했을 때 가격 관점에서는 인산철 전지가 아주 그 양극재 가격만큼 싸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보통 이제 뭐 우리가 하이니클계 양극재를 이제 전지업체들이 전극을 만드는 생산 공정 자체가 굉장히 고속 코팅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뭐 한 50에서 100m 정도 코팅을 하는데요. 인산철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속 코팅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과연 이제 전지를 다른 나라에서 만든다던가 뭐 중국이에 한국이나 뭐 미국에서 인산철 전지를 쌀 거라고 해서 많이 생산을 할 경우에 과연 경쟁력이 있을 거냐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하이니클계 양극재 기반의 전지들이 지금은 뭐
가격 이슈들이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그 고가의 전기 차량 쪽에서는 하이니크가 주력으로 갈 거고요. 아마 이제 저가 쪽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주 경차라든가 소형차 쪽에서 전기차들은 인산철들이 좀 널리 보급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시장을 접근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중국 브랜드 BYD 같은 경우 그 마실차라고 불리는 조그만 경차 여기에 네. 들어가는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배터리이고 네. 한 번 주행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네. 거네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뭐 더 해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그 워낙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K 배터리 위기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이제 초격체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 중국 공세 그 저가 배터리 공세에 좀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인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보통 꿈의 배터리로 잘 알려져 있는 전고체 배터리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산 계획까지 밝혔어요. 그에 따라 뭐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의 이런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든지 하이니켈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전고체 전지는 보통 이제 쉽게 말하면 전지 안에 액체가 하나도 없는 전지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인산철 전지든 하이니켈 를 사용하는 양체를 사용하는 네네.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요. 이 액체 전해질이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LiPFPX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하고 거기에 이제 유기용매로 보통 이제 에틸렌 카보네이트나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유기용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기용매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인화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석유처럼 휘발유처럼 불꽃 하나 붙으면 굉장히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는 이런 인화성이 낮은 물질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지를 만들면은 전혀 불이 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고체 전지에서는 크게 보면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도 많이 연구되었던 고분자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고분자 전해질 기반의 네. 전고체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이제 뭐 퀀텀스케이프나 이런 회사들이 연구하는 산화물 기반의 그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주로 주력하는 것들은 일본의 도요타에서 주력하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지를 주력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보면 가장 많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액체 전해질은 좀 가볍습니다. 네. 비중이 뭐 한 1.2 정도 되는데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면 이제 고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물질을 전지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업체들이 이제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연구하지 않는 이유는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비중이 한 4에서 5g/cc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에너지 밀도 전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별로 연구를 안 하고요.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한 비중이 한 1.8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액체 전해질보다는 한 30-40% 정도 높은 정도의 무게가 좀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혁신들을 통해서 훨씬 더 안전하면서 훨씬 더 주행거리가 큰 주행거리가 크게 만들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는 전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전고체는 고체다 보니까 무겁기 때문에 이걸 배터리로 네.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자동차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죠.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행 가는 거리가 대폭 개선이 된다라고 네. 하면 충분히 좀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전고체 전지를 이제 고체를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네. 리튬이온 전지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무거워져서 소재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좀 더 경량화로 바꿔야 네네, 돼요. 그렇죠. 지금의 뭐 양극 같으면 뭐 NCM 하이니켈계 양 소재를 무조건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음극 같으면은 현재는 흑연이라는 소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같은 것들이 이제 리튬 금속이라고는 그 같은 소재 아니면 삼성 SDI 같으면 이제 같은 리튬 금속도 거의 쓰지 않는 음극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실제로 이제 전고체 전지, 고체를 쓸 때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훨씬 더 주행거리가 긴 전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가 한 번 충전하면은 네.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 800km 얘기 네네. 나오던데 어쩌면 이게 실제 개발이 완료되면 뭐 1000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나요? 실제로 이제 1충전으로 800km 주행하려면요.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무게보다는 부피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 네네. 차에 그 자동차 안에 탑재할 만한 공간이 이제 전지가 탑재할 만한 공간이 충분하냐 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한 1000Wh/L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와 같은 기술들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음극재로서는 리튬 금속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야지만 되고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리튬 금속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한 1000km 정도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기술적인 혁신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지금 국내 삼성 같은 경우에 네네. 개발하는 목표 타겟이 900Wh/L 수준인데요. 그 정도면 기존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주행거리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 한 500km 정도 간다 그러면 한 700km 정도 가는 것 자동차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조금 더 희망적이라고 보는 것들은 이제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 도요타 자동차가 굉장히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 근데 이 같은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 삼성도 그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한 그 AGC라고 하는 아노드리스 음극 독자적인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기술들은 도요타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로서 이와 같은 기술들이 잘 개발된다 그러면 도요타나 뭐 다른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초고에너지 밀도의 전지를 개발할 수 음. 있는 원천 기술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에 지금 배터리 3사 하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SK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 SDI가 최근에 이제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제 사실 이제 1위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오히려 완성도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2030년쯤 양산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두 네. 업체 간에 분명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가장 크게 보면 전고체 전지를 만들 때 가장 크게 이슈되는 네. 것들은 고체 전해질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 한 대 분량을 만들면 한 70kg 정도 싣게 되는데요. 네. 이 고체 전해질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1kg에 한 현재 기준으로는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70kg를 실으려면 이제 고체 전해질 가격만 한 1,400만 원, 1,500만 원 이상 배터리 가격만, 전해질 가격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삼성 SDI에서 양산하고자 하는 시점에서는 고체 전해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고체 전해질 가격이 충분히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전지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좀 기존 공정과는 완전히 전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아직까지 그 생산 공정들이 LG 엔솔 같은 경우는 확립이 좀 덜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전고체 전지에 대한 연구를 빨리 시작해서 생산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작년에 해서 이제 S라인이라고 하는 라인들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7년에 SDI는 양산을 하겠다 하고 있고 LG는 30년에 양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고체 전해질의 그 가격이 충분히 낮아야 된다는 첫 번째 전제 조건과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리튬이온 전지 같으면 자동차용 리튬이온 전지도 한 1분에 한 2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라인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이제 전고체 전지도 그러면 1분에 한 2, 30개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한 널리 보급되는 데는 203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넥소라는 연료 전지차를 만들어 팔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 넥소라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연료 전지차를 양산하면서 배운 경험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27년에 양산을 한다 그러면 초기에는 한 넥소 정도의 한 5,000대에서 한 10,000대 정도 규모로 만들어 팔면서 굉장히 좀 천천히 그 생산 역량이라든가 기술적인 그런 검증들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기술이 확보된 후에 풀 양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체 전해질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다운되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완성차 뭐 토요타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우리나라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국내 업체들이 이들 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전고체 전지에서 가장 예. 큰 강자는 도요타 자동차고요. 토요타, 예. 도요타 자동차는 이미 그 2023년 올림픽에서 그 전기 자동차를 전고체 전지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를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들이 이제 그 완전히 전고체 전지로 가는 전기 자동차는 아니고 전고체 전지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원으로 사용해서 했던 전지 기술을 선보인 바가 있는데요. 도요타 자동차는 가는 관점이 이제 전고체 전지로 봤을 때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쪽보다는 네. 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뢰성 측면, 내구성 측면을 좀 보고 장점으로 보고 연구를 하는 것 같고요. 한국의 이제 현대자동차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전고체 전지를 가장 많이 앞서 있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용 전원으로서 전고체 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사실은 이제 전고체 전지 세계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뭐 스타트업 회사에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퀀텀스케이프라든가 아니면 솔리드 파워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뭐 저희도 초반에는 굉장히 뭐 국내 기술보다 많이 앞서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도 이런 회사들의 정보들을 좀 살펴보면 그렇게 이제 국내 회사들보다는 이제 홍보된 것과는 다르게 많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AGC라는 응급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회사들보다는 그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만들 수 있는 전지 기술을 좀 원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 결국에 중국에 가서는 좀 더 고에너지 밀도를 만들 수 있는 전지를 갖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뭐 성장 가능성이 있네요.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해도. 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내 업체들이 가장 크게 고전하는 부분들은 전지 기술보다는 이제 소재 기술들 그런 부분들 조금 차이가 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고체 전지 도요타 자동차 연구를 하면 그 밑에 딸리는 소재 기업들 뭐 이데미치 흥산이라든가 미츠이 금속 같은 경우가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지를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몇 개 회사들이 하고 있지만 이런 회사들보다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소재 업체들의 좀 역량이 좀 더 빨리 개선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정책 지원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2028년까지 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향후 그렇다면 이제 K배터리 그 정부 정책 지원 방향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네, 정부에서 먼저 이제 2차 전지 예타 사업을 잘 통과시켜줘가지고 전지를 연구하는 사람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부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번에 올해부터 시작하는 2차 전지 예타 사업은 주로 리튬이온 전지보다는 차세대 전지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라든가 리튬 항전지는 LG 엔솔, 그다음에 뭐 리튬 금속 전지는 SK온과 같은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지원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정부 정책이 사실은 과거에도 좀 이렇게 한 번에 왕창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가 좀 나오면 지원을 줄이는 방향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전지와 관련돼서 한 1990년대 초반부터 연구를 했지만 한 2, 30년간 꾸준히 지원한 결과 지금의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배터리에서 강연한 동경공업대의 칸노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1980년대부터 이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이라는 네.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그와 같은 것들이 한 2010년 후반에 꽃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원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재 기업들이나 대학, 연구소들에게 길게 좀 꾸준히 투자를 해주는 것들이 가장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업계 뭐 정부 정책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 인력 부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로 전 들었는데 이게 정부가 뭔가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쪽도 이 지원 방안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반도체 섹터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R&D 연구개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규제 완화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정부 이게 현재 2차 예. 전지 관련해서 인력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제 국내 거대 기업 두 기업 간의 인력 이탈로 인해서 뭐 소송까지 가면서 큰 이슈들이 많았죠. 근데 2차 전지 부분들이 현재는 어느 정도 인력 충원은 많이 된 편이긴 하지만 아직도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전체 2차 전지 관련된 R&D 예산만 해도 많이 증액됐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조단위 예타 사업을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겨우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급작스럽게 다시 뭐 2차 전지 쪽에 조단위 예산을 좀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재 규모에서 적절하게 조금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꾸준히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양성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2000년에 LG 화학에 입사를 했는데요. 네. 그때는 한국의 배터리 쪽에 석박사 인력들이 나오는 배출 인력들이 한 1년에 한 20명 많아야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많은 인력 지원을 해서 배터리 산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 산업 활성화와 배터리 산업들이 굉장히 성장해 나가면서 2차 전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 정부 지원을 통해서 배터리 특성화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들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많은 전지 3사들이 계약학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계약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지 3사와 관련된 인력난들은 굉장히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지방에 위치한 뭐 중견 소재 업체들,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그다음에 뭐 이런 전해질 회사 같은 데는 아직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대학원에서의 2차 전지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K배터리 위기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배터리 업체들 위기론 주요 배경으로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듯이 전기차 시장 자체 성장이 좀 정체된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른바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대중화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이것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전기차 시장 자체는 언제쯤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소재 업체들이나 전지 예. 업체들 관계자를 좀 만나보면 올해는 조금 수요가 좀 상반기는 굉장히 좀 정체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나 내년에는 굉장히 그래도 좀 많이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기차라는 것들이 시장에 좀 보급되기 위해서는 인프라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전기차 시장이 지난 해까지는 굉장히 급속히 확장되면서 그에 반해서 인프라는 좀 널리 더 확장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널리 보급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혁신들로 통해서 전체 자동차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전기차가 결국에는 보조금 없이 내연기관 차량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보조금에 기대어온 시장
자체 위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서 사실은 전기차가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 차를 이기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쯤 배터리 시장도 다시 네, 좋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올해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그 최근에 나온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지금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되는지 여부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굉장히 예. 전지업계도 사실은 미국 대선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IRA가 폐지되면 어떡하냐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기업 자체가 그 미국의 이제 자동차 회사들 GM, 포드, 테슬라나 아니면 그 스텔란티스와 같은 회사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M, 포드, 테슬라나 뭐 스텔란티스나 결국에 국내 전지 3사가 없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는 IRA가 뭐 큰 영향을 주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자동차 업계들이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뭐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CATL 기술을 도입해서 조금 이제 상업화 해볼까 검토를 하였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제 항상 우선순위는 국내 전지업체들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IRA보다는 네.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일시적으로는 보조금에 기반해서 성장을 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IRA라는 보조금이 없이도 좀 경쟁에서 이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서두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눈 이야기인데 그 우리나라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말고도 지금 뭐 중국산 저가형 배터리로 인식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 부분에도 좀 뒤늦게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국 업체들하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그쪽 기술력은 어떤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LFP 전지 같은 예. 경우에 이제 사실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옛날에 LFP 전지를 전동 공구형 원통형 전지 18605이라는 그 전지용으로 개발을 한 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LG엔솔 역시 그 원천 기술을 가진 독일의 슈드캠이라는 회사들과도 연구 개발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업체들이 기술을 아예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크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은 어떤 생산 라인들 자체가 하이니클에 좀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소량 다품종에 적합한 그런 생산 라인들을 많이 꾸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LFP 전지 같은 경우에 물질 자체가 약간 나노 입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같은 나노 입자를 코팅할 때는 하이니클계 양극재 코팅에 최적화된 전구 공정이 좀 적합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들을 국내 네. 업체들이 다 중국에서 사서 LFP 전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LFP 양극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와 같은 원료들을 사서 내재화하는 생산하는 것들은 굉장히 경쟁력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또 K배터리 현 주소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유지상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